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감 기간이죠. 우리 언론들이 이 국감 소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시간이 나시면 종편도 좋지만 요즘은 국회 방송을 좀 많이 보셔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그리고 국가 재정 문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정책,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가치와 의식의 변화들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피감 기관들을 어떻게 질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국감장에서는 참고인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지게 하는 모양이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차를 놓고 싸우는 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스타는 큰 소리치고 사이다 발언한다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국감에 임하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의원분들께서도 주요 국가 상황들을 의회 활동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적폐대상 1호가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특별한 대화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전화 연결할 겁니다. 오늘 국감 현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 젠트리피케이션 단어가 좀 그러실 건데 나중에 제도 설명을 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빗댄 관트리피케이션을 지적을 했습니다. 1부에서 얘기 나눠보고요. 우리나라 세탁기 수입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지금 상당히 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한 미국 가전업체가 한국 기업, 즉 삼성과 LG 세탁기 수출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내에서 ITC라고 해서 국제통상과 관련된 미 정부와도 일전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국제통상 분쟁 전문가십니다. 정기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이 재개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또 공론화를 갖다가 보다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3부에서 원자력 전문가이신 일본의 마세야마대 장정욱 교수와 함께 일본 현지로 연결해서 문제점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코너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죠.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이 정부의 임산부 지원 사업과 저출산 대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는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먼저 이 부산의 향토기업 삼진어묵 아시죠? 고속철에 내린 것 하면은 역에 이렇게 삼진어묵 파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꽤 알려진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부산역에서 철수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관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삼진어묵을 아마 사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열렸죠. 코레일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매년 고속 성장하는데 입점 점포는 폐업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연아 의원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관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임대인의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게 되면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서 네. 원주민들이 둥지 내몰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네. 이번엔 좀 특이한 게 개발이 아니고 네. 기존에 공공이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임대료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네. 과도한 계약 조건 이행을 핑계로 해서 지금 명도 소송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코레일 유통 관련 판매점 폐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한 2012년부터 한
1년에 한 30개, 40개 정도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2015년에는 50개가 넘었고 예. 2016년에는 77곳, 올해 7월까지는 31곳입니다. 지금 예. 코레일 유통이 관리하는 매점이 한 550개 정도 되니까요. 예.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코레일을 이용하시면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 동대구역 이런 큰 역을 가면 거기에 지방의 특산물을 팔거나 유명한 브랜드 빵, 제과 이런 거 파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 관티리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코레일 유통이 너무 이익만 지금 챙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 일단 뭐 많이 버는 데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코레일 유통이 좀 독특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최저한 매출액 제도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고정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버는 것에 23%에서 25% 수수료를 내는데요. 예. 만약에 한 푼도 못 벌어도 자기가 처음에 입찰을 제안할 때 그 매출액이라고 했던 예상 매출액의 90%가 최저한 매출액인데 네. 그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을 공유하고 장사가 안 돼도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거죠. 이거 예전부터 있었을 건데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들여다보셔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냥 있었는데 그냥 다 넘어간 겁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정확히 언제서부터 이게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작년에 예.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네. 이걸 계속 강행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국감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제 약간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매출액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예, 이제 그런 게 적발되면 5번이 적발되면 이제 무조건 내쫓는다.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오진 아웃이었는데요. 네네. 작년에 그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국감 하고 올해 초에 네. 부산역에서 삼진 어묵이 이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삼진 어묵은 처음에 그 자리에 2억 매출에 25% 수수료를 내겠다고 들어갔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는 거기가 한 1억 정도 버는 도너스 가게였습니다. 예. 예, 2년 8개월 동안 임대 수수료로 100억 가까이 냈는데요. 예. 삼진 어묵이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한 20억 정도였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것까지도 다 인정하는데 이제 네. 재계약을 하면서 예. 삼진 어묵이 월 매출 10억에 23% 수수료를 내겠다고 제시했더니 네. 코레일 유통은 월 매출 12억 8천에 25% 수수료를 내라고 이제 계속 고집을 하면서 네. 4차례 이상 유찰되다가 결국은 삼진 어묵이 쫓겨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이걸 제가 너무 또 말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최저한 네. 매출액 이게 상당히 네.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저는 일단 그 최저한 매출액이 써낸 금액이 90%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고요. 예. 예, 하여튼 뭐 실제로 업체들이 얼마나 버는지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것도 하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 소송을 해서 지금 내몰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소송도 너무 많아서 예. 제가 국감하는 동안에도 뭐 우수한 그 제보를 문자로 받게 되었는데요. 네. 너무너무 울분이 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과거 보수 정부가 좀 들어섰을 때 계속 파헤쳐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셨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고소- 지금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도 있고 그죠. 휴게소 문제도 있을 거고 공항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번 국감에서 사실 그걸 지금 다 잡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 고속도로 휴게소는 또 최저한 매출액이라는 건 없는데 수수료만 갖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업체는 수수료를 70%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공항공사 면세점을 갖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의 임대차 계약 가지고 건물주가 권리금 가지고 이 상인들이 임차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면서 이익을 찾는다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어떤 이념적 대립을 가져오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그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네.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코레일 문제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레일 유통, 왜 코레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코레일의 자회사
자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회사가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코레일 유통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참 황당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계약자와 동반 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관계 조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문구가 왔습니다. 이거 정운천 전 총리에게 전화드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반 성장하고 상생. 제가 인터뷰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쑥스러운데요. 예. 오늘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코레일이 그렇게. 예. 코레일 유통을 압박을 하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레일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사장님한테 네. 직원들한테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 이 한 업체 삼진어묵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 업체들에게도 아마 이런 압력이 다 있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삼진어묵은 사실은 이제 아주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였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는 대다수의 입점 업체들이 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동일한 업종을 입점시켜서 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걸 보통 민간시설에서 이제 MD라고 해서 서로 구성을 해주고 조율을 맞춰주는데 예.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예. 무조건 업체들한테 약속한 수수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게 네. 공무원 성과급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채 조정 때문에 사실은 자구 노력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네.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레일이 부채가 2015년에 좀 줄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알 수가 없죠.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요. 예. 또 제가 봤더니 이제 차입금을 매년 상환하는데 네. 제가 확인한 걸로는 2016년에 차입금 상환액도 2015년보다 적었습니다. 네. 사실은 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단순히 이게 무슨 성과를 우리가 독려해서 나타난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고속철이 들어온 지가 20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20년 처음 입찰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차근차근 우리가 기술 이전 받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고속철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 운영 과정에서 코레일 유통이라든지 자회사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의 어떤 매점들 그리고 항공사의 어떤 입점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에 계속 있으면 한번 네. 더 심도 있게 파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그 임대차 그 계약 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 세입자분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 정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국 매년 110개 이상 지역에 한 10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0조 원씩 5개년 5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네.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시고 예.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당 어떤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이제 건물주들은 또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될 거죠. 예. 최근에 이미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사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주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물건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답니다. 네. 가격을 또 너무 높이 부르고 있고요. 예. 아직 임대료가 오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미 매매 가격이나 재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아직 예. 구체적인 건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예.
한번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저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노트북에 그 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이거 지금 안 붙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고 많은 청취자분들도 김연아 의원의 말씀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867번님이 이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제가 김연아 의원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역뿐만이 아니고 나라장터나 온비드 등 관공서 입찰 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점들을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몸이 10개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감 잘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